수험생 때는 학교 안에서만 살았거든요. 학생 식당, 독서실, 수업 듣는 거의 트라이앵글로만. 아, 내가 이거 1년을 더 하면 내가 우울증에 걸리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불합격은 징역 1년에 벌금 2천만 원. 이제 무휴학 동차 합격 수기를 좀 들려주시면 이제 이걸 보시는 수험생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아,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어요. 휴학 동차면은 그게 학교를 다니는 와중에 휴학하지 않고 그냥 한 번에 붙으래. 밑밥을 깔고 가면 이제 운이 좋았다라고 하는 거고. 겸손까지.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했고. 제가 이 수기를 여기저기 좀 썼었거든요. 합격하고. 근데 그게 그래도 인기가 좀 좋았어요. 왜냐면 이 타이틀이 좋잖아요. 휴학 안 하고 학교 다니면서 한 번에 붙었다. 저도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앞서서 제 전해에 저희 학교에서 수석이 공동으로 2명이 나왔거든요. 세무사 시험. 네, 두 분이 이제 공동수석으로 나왔는데 한 분은 이제 공부를 조금 오래 하셨고 여자분이셨는데, 근데 남자분 한 분이 학교 다니면서 해가지고 한 번에 붙었는데 또 수석으로 붙었어요. 근데 이제 저도 그때는 휴학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되게 고민을 많이 하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한 뭐 10월, 11월 이쯤에. 근데 이제 그때 11월, 보통 11월에 나오니까 합격 발표 보고 와, 우리 학교에 이렇게 수석으로 나온 사람들이 있네. 근데 이제 그 남자분이 같은 수업을 듣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말고사 보고 제가 먼저 나왔어요. 나와서 앞에서 기다렸어요. 그분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연락처를 받았어요. 합격 수기 잘 봤다. 나도 이제 이렇게 롤모델 삼아서 가고 싶은데 내가 커피 대접할 때는 시간 좀만 내주셔라. 그분이 이제 흔쾌하게 그걸 해줬어요. 커피도 사줬어요. 심지어 사줬어. 그렇게 해가지고 저도 이제 원래는 이 고민하던 이 루트가 있었는데 이분을 보고 아, 내가 갈 길은 이거다 해서 이대로 그대로 따라갔어요, 제가. 네. 네, 그러면서 1차를 준비하면서 2차 공부를 같이 그때 시작했어요. 이제 학교 수업도 그냥 휴학 안 하고 최대한 좀 겹치는 거 위주로 해서 이제 저도 그렇게 붙은 거죠. 보통 휴학 생각하는 이유가 더 공부 그쪽이 좀 이제 시간을 확보해야 되니까 어쨌든 절대적인. 네, 그리고 뭐 학원을 다니는 친구들도 있고 뭐저 같은 경우는 학원 체질은 아니어서 인강 듣고 해서 일단 그렇게 이제 붙은 거죠. 붙고 나서 저도 누군가가 나의 귀감이 되었으니 나도 누군가의 귀감이 돼야겠다 라고 해서 제가 공부했던 내용을 열심히 이제 풀어서 쓴 거죠. 그걸 이제 올려놨는데 조회수가 잘 나왔어요. 그때 세무사 커뮤니티에서 한 3만 뷰 정도 나왔으니까 지금 세무사 수험 응시자가 한 2만 명이 되거든요, 1년에. 그렇게 써놨던 걸 이제 우리 세무사님 보신 거예요. 저도 그러면서 후배들이나 가끔 이렇게 연락이 와가지고 물어보는 상담하고 수험 상담하고 하는 케이스들이 있었는데 합격해가지고까지 연락 오신 분들은 거의 없었거든요. 없다가 세무사님이 합격하고 이제 연락이 온 거죠. 덕분에 뭐 붙었다 이런 식으로 감사하다 해서 연락이 왔고,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 지금 배우자분 만난 그 모임에서 저희가 실제로 얼굴을 처음 본 거예요. 아, 그전에는 그냥 네, 온라인으로만. 제가 염탐만 하고 있었죠. 팬이었어요. 그래서 그 모임에서 이제 실제로 처음으로 얼굴을 보고 제가 반갑다고 악수하는데 꼿꼿이 서 있었거든요. 저는 아이돌 잘 모르는데 저한테는 아이돌이었고. 추억인데? 그래서 이제 그때 알게 되고 이렇게 이제 좀 친해지고 하다가 저도 항상 그 뭔가를 같이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었고 성향 자체도 그렇고 좀 괜찮겠다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제가 제안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까지 오게 된 거죠. 제가 그때 자취할 때니까 수험생 때는 딱 학교 안에서만 살았거든요. 학생 식당, 독서실, 수업 듣는 거의 트라이앵글로만. 왜냐면 먹으러 나가는 순간 1시간. 근데 학생 식당에서 3끼 먹으면 한 끼에 15분씩 하면 45분밖에 안 걸리고. 그래서 최대한 단순화 시켜가지고 주말도 저는 웬만하면 잘 안 쉬었어요. 이게 괜히 흐름 끊기는 게 무서워가지고. 그때는 진짜 하루에 3마디? 5마디도 안 했던 것 같아. 그때 진짜 이것만 왔다 갔다 하고 저는 또 공부를 이렇게 스터디 이런 것도 잘 안 했거든요. 혼자 그냥 독고다이로 하는 스타일이라 인강 들으면서 그러니까 이제 거의 하루에 3마디는 잘 먹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다가 아, 내가 이거 1년을 더 하면 내가 우울증에 걸리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아, 그러니까 힘드니까. 저도 또 외향적이고 막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고 이러던 사람이 맨날 이제 6시에 일어나서 12시에 집에 들어오고 막 이랬으니까 제 벽에 써있던 글귀 중에 딱 2개가 나 또한 누군가의 귀감이 되자가 있었고, 하나는 불합격은 징역 1년에 벌금 2천만 원. 그래서 나는 이거 절대 가지 못한다. 그래서 제가 그래가지고 실제로 그 2차 시험 보고
나오는데 이제 너무 후련한 거예요. 물론 이제 그 발표까지 또 한 3달 걸리거든요. 불안하긴 해요, 사람이. 저는 도저히 다시 할 자신은 없고, 나 떨어지면 이제 취업해야지 해서 그 책이랑 다 모아가지고 이렇게 쌓아놓고 사진 하나 찍고 다 바로 버렸어요. 네. 그냥 이제 좀 손때 묻은 것만 추억으로 남겨놓고 다 버렸어요. 난 이거 떨어져도 다시 안 해. 진짜 할 만큼 했어 라는 생각으로. 그랬더니 이제 다행히 붙었더라고, 아무래도. 물론 이제 제가 롤모델을 봤으니까 저도 수석을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제 뭐 수석은 못했지만 시작을 한 거죠, 일을. 정해져 있어요. 그 티오가 정해져 있어요. 티오는 있어요. 저희 때는 630명. 저희 땐 700명. 지금은 조금 늘었고. 한 60이 넘어야 되고 저희 때만 해도 한 50점 정도 맞으면 평균 붙여줬어요. 그러니까 티오는 다 채워서 뽑으니까. 저 때 한 54점까지는 내려왔어요. 수석이 보통 한 70점 초반. 그리고 커트는 원래 60인데 여기까지 다 안 차니까 내려오다 보면 보통 위에서 또 이렇게 잘라요. 한 50. 이 차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이 차는. 네. 이제 그 주어진 시간에 이제 그 양을 많이 써야 되니까 막 손 저리거든. 다 굳은 살이 하나씩 있으셨을 거예요. 아마 없을 때. 그때는 자세무사님은 저는 3번 받고요. 저는 이렇게 우승한 사례가 아니고 3번 받고 세무사 시험이 1차를 한 번 붙으면 그 다음 해까지는 1차 한 번 면제해 주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거까지 다 떨어졌고 3년 차에 1차 그럼 다시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1차 공부 다시 해서 1차, 2차를 한꺼번에. 근데 이게 세무사 시험이 뭐 좀 맹점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문항수가 적으니까 의문의 영역도 조금 있어요. 네. 세무사 시험은 2차가 진짜 몇 문제 안 나와요. 예를 들어서 챕터가 뭐 회계 같은 경우에 뭐 20개인데 거기서 한 2개 챕터 찍어서 나오니까 확률적으로 따지면 내가 만약에 여기서 버렸는데 이게 나와버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시험 고의 적어서 보내드려야 되잖아요. 그럼 그 파트만 하시는 왜냐면 이제 사실 뭐 동차 같은 경우에는 4월에 시험 보고 8월에 2차가 있으니까 다 보기가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아요. 예.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그거를 생각을 하고 플래닝을 하지 않으면은 쉽지 않죠. 실질적으로 많이 안 나왔던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냥 어쩔 수 없이 전략적으로 좀 제끼기도 하고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 공부할 때 세무사 할지 회계사 할지 고민을 좀 했었는데, 회계사는 또 2차 때 부분 합격이라는 게 있거든요. 내가 몇 과목은 합격하면 다음 해에는 나머지만 보면 돼요. 근데 세무사 시험은 떨어지면 다시 다 봐야 돼요. 그리고 문항도 몇 개 안 나와. 그래서 운의 영역이 조금은 있다고 하는 거거든요. 공부한 부분에서 잘 나와줬고, 저는 다른 문제는 하나도 기억 안 나는데 기억나요? 시험 뭐 나왔는지? 솔직히 잘 기억 안 나요. 근데 저는 아직도 잘 기억하는 게 개별 서비스의 문제에서 담배에 대한 게 나왔어요. 그때 이제 제가 가끔 흡연을 하던 때거든요. 그러니까 담배표로 나가면서 한 번씩 그걸 되새겼었어요. 근데 그게 딱 나온 거야. 이거 제가 기출문제 봤던 것 같은데 아마 담배가 처음으로 나왔던 생각을 그러니까 그럴게요. 전혀 사실 나올 일이 잘 없는데 굳이 뭐 담배 세금을 물어볼 이유가 없잖아요. 저 아직도 이제 그 문항을 기억하죠. 90분이거든요. 세법하기 1부, 2부 있는데 90분이에요. 90분 내에 얼마나 많은 내가 아는 것들을 잘 풀어서 써내느냐. 그리고 내가 이게 쓰는 것도 내가 아무리 좋은 내용을 써도 감독관이 알아봐야 되잖아요. 글씨가 엉망이면 안 되거든요. 그것도 신경을 사실 써야 돼요. 왜냐면 다 논술형이 서술형이니까 2부 때 90분에 제가 한 14페이지 쓰고 나온 것 같아요. 맛있었는데. 손가락이 쥐 나요. 문제를 보면 이게 이렇게 나와줘야 돼요. 이 문제에 대한 나의 아는 이 법령이랑 이런 것들이. 1차 때는 선택 과목이 또 있거든요. 그러면 선택 과목을 이제 다들 쉬운 걸 해요. 좀 법조문이 많이 없는. 그때는 행정소송법이 가장 많이 했었고, 그래서 저도 그걸 했었는데 굳이 막 그거에다가 시간을 너무 많이 투여하면 안 되니까. 왜냐면 이건 1차 때 또 끝나거든요, 하고. 관건은 2차거든요. 2차를 얼마나 내가 잘 보느냐에 대한 거니까 그때 법조문 어플 사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들어요. 그렇게 들으면서 다니면서 그 공부할 시간을 메인 과목들을 막 하는 거죠. 솔직히 저는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기억이 잘 안 나요. 저도 뭐가 나왔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내가 공부했던 데서 나오긴 했었어요. 저는 한번 그 생각이 들었어요. 시험사님 두 분 한테 갑자기 올해 시험지를 한번 꺼내주면은 괜찮다. 정말 정말. 1차는 해볼만 할 수도 있어요. 2차는 서술형이라 이제는 못하고.
시험이 어렵다 보니까 요새는 1학년부터도 다 시험 공부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이게 떨어뜨리는 시험이 되다 보니까 그 안 나오던 것들로 그냥 다 외우고 소득세 문제 같은 거 양도세 중과 이력 같은 거 내면은 다 떨어뜨릴 수 있긴 하거든요. 그치. 수험생의 시각에서는 이게 뭐야? 근데 그게 그러면 욕먹기 딱 좋죠. 왜냐면 변별력을 받을 문제를 내야 되는데 아무도 건드리지 못할 문제를 내버리면 숫자를 다루는 거다 보니까 회계학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 감각이라는 게 조금은 있어요. 있으면 도움이 돼요. 저는 그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회계학 쪽은 조금 그래도 수월하게 좀 했었고, 대신에 저는 개인적으로 법을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좀 무식하게 했죠.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속도를 좀 높이면서 보고, 조금 아는 부분들은 빠르게 이제 넘어가면서 보고, 저는 개인적으로 모의고사 어쨌든 시험에 준해가지고 문제가 세팅이 되고, 실제 시험 시간 동안 풀어보게끔 하는 그 훈련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게 도움이 많이 됐어요. 거의 이제 매주 주말은 무조건 실제 시험처럼 아침에 딱 나가서 오전에 회계학 1, 2부 시험지 풀고 오후에 세법학 1, 2부 풀고 그 다음에 저녁 먹고 와서부터는 그 채점하면서 이제 오답 노트처럼 복기하고 그렇게 하면 이제 하루 가거든요. 그 연습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제 학원에서도 그렇게 모의고사반을 운영을 하니까 제가 한 번도 오프라인 강의를 안 듣다가 그 시험 모의고사 보는 것만 딱 다녔었거든요. 그것도 매주 시험 보면 석차를 붙여줘요. 학원 게시판에다가. 그래서 저는 이제 절대 한 자릿수 안에서 안 벗어나야지 해가지고 처음에 시작할 때는 뭐 저 한 두세 페이지쯤에 있다가 조금씩 제가 올라갔거든요. 그래도 마지막에는 거의 한 손가락 안에 들어가게끔 해서 끝내고 굳이 요새 스타 강사들 인간으로 다 찍어내는데 뭐하러 대시는 걸 왜 가냐 라고 하시는 분도 분명히 계세요. 근데 이제 그 굳이 현장을 가는 이유는 약간 뭔가 그 열기라든가 스스로가 약간 자극이 되는 남들 막 다 열심히 하면 뭔가 나도 좀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오히려 현장을 가보니까 생각보다 허수가 많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당회도 다 술 먹으러 가고 연애도 하시는 것 같고 좀 포기하는 분들이 보이죠. 예. 그 실질적으로 이제 그 저 때 그 2차가 한 10대 1 정도 됐거든요. 근데 저도 한 번도 10대 1이라 생각하지 않았고 한 3, 4대 1? 근데 이 3, 4대 1 중에서 내가 1이 되는 게 진짜 빡세겠다 해서 이제 그걸 이겨내려고 노력 많이 했지. 똑똑하신 분들인데도 시험문이 없는 분들 계세요. 제가 예전 직장에 있을 때 9번 본 분이 계셨거든요. 2년 동안 본 거예요. 그분이 그 학교도 되게 좋으셨고 이상하게 시험문이 없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예. 그런 거 보면은 결국 시간의 문제지 다 붙으신 것 같긴 하더라고요. 괴롭죠. 지금 현 시점에서 1차는 그럼 끝났고 이제 2차 준비 2차가 이제 2달 남았죠. 그러면 마무리 멘트로 2차 준비하고 있는 분들한테 한마디씩 한 두 달 좀 안 남았을 거예요. 그때부터는 저는 그렇게 했어요. 4, 2, 1 해가지고 4주 동안 이 모든 과목을 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보고 그 다음에 2주 동안 다시 보고 그 다음에 일주일 안에 이 모든 과목 다시 보고 그렇게 하면 7주가 지나잖아요. 그럼 이제 시험장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3번 동안 짧게 가져가면서 내가 어디를 알고 있고 내가 어디를 모르는지를 보고 그다음에 이제 단권화를 해나가는 거죠. 내가 시험장에 책을 다 들고 갈 수 없잖아요. 이제 얇은 거 내가 진짜 필요한 부분들만 딱딱 추려가지고 정리를 하고 그거 이제 들고 갈 수 있게 그 작업을 이제 하는 거죠. 저도 말씀하신 거에 일종의 보충하면 내가 외워서 푸는지 진짜 이해해서 푸는지를 좀 명확히 구분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 이 정도의 시점이 됐으면 새로운 걸 보는 건 의미 없는 것 같아요. 어떤 강사님이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책 한 권이라도 연습서라고 해서 2차 학생들이 보는 책이 하나 있으니까 이거 한 권만이라도 완벽히 이해하고 풀 수 있으면 그러면은 합격할 수 있다라고 하셨던 적이 있거든요. 물론 이거는 사람을 상대하긴 하겠지만은 지금 시점은 뭐 이렇게 양을 늘려가는 것보다는 조금 그 공부할 범위를 줄여나가는 게 다른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중구난방으로 다 가져가려고 하면은 그러면 오히려 이도저도 안 돼요. 그 시험에 적합한 공부가 돼야 되고 나오고 나면 이제 그때부터 또 한 번의 이제 전쟁터가 시작되니까 그때 이제 실무에 맞는 공부가 같이 또 들어가야 되는 거고.